제가 이곳에 온 지 오늘로 180일째입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나갈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희망요양원.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겠죠. 저처럼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예금을 좀 찾으려고 은행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 실수일 거라고. 하지만 아들들 전화가 안 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이 70억이라는 것을. 제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이 집과 저 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70억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큰 아들 내외는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작은 아들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읽어볼 시간도 없이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의 얼굴에서 친절이 사라졌습니다. 재개발조합에 찾아갔습니다. 상임위 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제 땅을 빨리 넘기라고 했습니다. 5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억이라던데요. 할머니 욕심 부리시면 한 푼도 못 받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도 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할머니가 계속 버티는데 압박을 더 넣어야 할까요? 그냥 치워버려. 어떻게요? 노인네 혼자 사는데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미행당했습니다. 어딜 가든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위협받았습니다. 매일 무서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복지사가 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쉬라고. 한두 달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도 왔습니다. 모든 걸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한패라는 것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두 달만 있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규칙이에요. 핸드폰은 보관했다가 돌려드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두는 곳이라는 것을. 들어갔어. 좋아. 6개월만 묶어둬.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를 6개월 동안 가두기로 그들이 계획했다는 것을. 전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1일째
그렇게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날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전 아프지 않아요. 그럼 주사 맞으셔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명했습니다. 저를 가두는 서류에 그제야 알았습니다. 김성진도 그들 편이었다는 것을. 원장님, 저 나가야 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항했겠지만 결국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최민호라는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정말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제 땅을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 박종철,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빨리 정리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는 가장 교묘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할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도 제 땅만 노렸을 뿐입니다.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양원도 그들이 만든 감옥이라는 것을.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5일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나가야 해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도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한 달 됐어. 땅 처리 어떻게 돼? 서류 준비 중입니다. 6개월 안에 끝내. 할머니는 계속 묶어둬. 그들은 제가 없는 사이 제 땅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도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현우는 저를 지키려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기록에서 지우면 그 악당들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도 같은 이유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획이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40일째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살고 싶은 의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60일째.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여기 있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90일째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95일째 새로운 수간호사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수간호사가 제 차트를 봤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100일째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그 사람은 매일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110일째 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할머니는 정상이다고. 115일째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신고, 땅, 악당들,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믿어줬습니다. 120일째 4개월 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미숙이라는 그 사람은 만일 저를 도우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들 번호를 10년 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들 전화가 안 됐습니다. 정미숙은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친구는 말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140일째 정미숙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그 사람도 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일째 5개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정미숙은 쉬는 날마다 제 아들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민단체에도 신고했습니다. 노인인권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하고 딸 키우고 그러면서 낯선 할머니를 구하려 165일째 정미숙이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저 희망요양원 수간호사 정미숙입니다. 요양원? 어머니, 이선자 할머니, 엄마가 어떻게? 요양원에 계세요. 6개월째. 뭐라고요? 현우는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지키려고 사망신고를 했다고. 악당들이 못 찾게 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이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현우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9일째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내일 나갈 수 있을까? 정미숙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제 아들들도 기다렸을 겁니다. 6개월 만에 엄마를 만날 내일을. 180일째 6개월. 오늘 제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이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들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현우야? 도연아? 180일 만에 제 아들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곳에 남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처럼 갇힌 사람들. 정미숙은 직장을 버렸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햇빛을 봤습니다. 땅을 밟는 것이 이렇게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문 잘 잠그고 계세요. 낮에도 나가지 마시고. 알았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180일,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집에 왔습니다.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서에 왔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망신고, 최민우, 박종철, 김성진, 요양원. 6개월,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부터 조사했습니다. 원장은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불법 감금. 첫 번째 범인이 잡혔습니다. 집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두 아들이 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우, 박종철, 김성진.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민호는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박종철도 조합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진도 사라졌습니다.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준 명함, 박종철이 준 서류, 김성진의 위임장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두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미숙을 찾아갔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해준 것을.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 둘,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했습니다. 땅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누군가 노린 노인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민호가 잡혔습니다.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모든 건 박종철이 시켰다고. 12번지 땅, 이선자 할머니, 6개월 감금, 모두 박종철의 계획이었다고. 김성진도 잡혔습니다.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성진도 자백했습니다. 박종철한테 돈을 받았다고. 불법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종철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박종철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박종철. 모든 것을 기획한 그 사람. 드디어 잡혔습니다. 재개발조합 상임이사. 겉으론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철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 재개발이 불가능했다고. 수백억 사업이 무산된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없애려 했다고. 없애려 했다는 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잡혔다고. 7개월 동안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잡혔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은 언제래? 이제 재판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끝을 봐야 했습니다. 검찰에도 갔습니다. 또 진술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땅,
돈, 욕심, 그것들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거의 다 와왔어. 재판이 시작되면 제가 증언할 겁니다. 법정에서 세상에 다 말할 겁니다.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 76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봤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고개를 숙여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그들의 죄를 읽었습니다. 불법 감금, 사기, 협박, 직권, 남용.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박종철,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 그의 눈에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은 짧았습니다. 다음 주에 증인 신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제가 증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떨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검사가 질문 연습을 시켰습니다. 몇 번을 연습했지만 계속 떨렸습니다. 정미숙도 증인으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증언하는 날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차 안에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저처럼 요양원에 갇혔던 할머니였습니다. 3년, 그 할머니는 3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미숙이 증언했습니다. 이선자, 할머니의 차트를 처음 봤을 때 이상했다고.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데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있었다고.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정미숙을 압박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강했습니다. 요양원에 일하던 간호사도 나왔습니다.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환자들을 강제로 가뒀다고, 약을 먹였다고.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정미숙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용기가 났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십시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시작됐습니다. 증인 성함과 나이 말씀해 주세요. 이선자. 올해 76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요양원에 계셨습니까? 7개월 전 들어갔습니다. 6개월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망신고 당한 것, 땅 때문에 쫓긴 것, 최민호가 찾아온 것, 박종철이 협박한 것, 김성진이 속인 것, 그리고 요양원에 갇힌 6개월을 요양원에서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일, 60일, 90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못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제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미숙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절 믿어줬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죄입니까? 당신들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그냥 지워야 할 장애물로 봤습니다. 6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들도 더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증언이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요양원 원장 짧은 사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우 울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몰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특히 이선자 할머니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성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박종철 모든 것을 계획한 그 사람. 할머니,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돈이 눈을 가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후회가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2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준비됐습니다. 판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7개월 전 저를 지옥으로 보낸 사람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히 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양원 원장 7년 피고인 김병수, 불법 감금, 위법 의료행위,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변호사 김성진 12년 피고인 김성진 사기, 위조, 직권남용, 징역 12년,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한다. 부동산 중개인 최민호 10년 피고인 최민호 사기, 협박, 불법 감금 교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모든 것을 기획한 박종철 피고인 박종철, 사기, 협박, 불법 감금 교사, 직권남용, 조직적 범죄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이선자에게 위자료 2억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배상하라. 끝났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7개월 동안의 악몽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미숙, 그 사람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판결이 났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6개월의 상처가 금방 아물 리 없으니까요. 축하할 일인데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은행 거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일들이 새삼 소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갔습니다. 박종철은 해임됐고 새 이사가 왔습니다. 제 땅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땅을 보러 갔습니다. 이 땅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남편이 지키려던 땅 팔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켰으니까요. 땅을 팔았습니다. 68억.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남편을 되살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을 편히 살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나눴습니다. 현우에게 20억, 도연이에게 20억, 정미숙에게 3억, 아들들이 새 시작을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정미숙에게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돈도 없었을 테니까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여성들이라는 기획이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포기하지 마세요.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싶다고. 제대로 된 진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평화요양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미숙이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완공됐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갇히지 않도록 첫 입소자가 오셨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여긴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잘 운영됐습니다. 정미숙과 저는 공동대표로 원장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요양원에 와서 정원을 가꿨습니다. 저는 원장직을 정미숙에게 완전히 양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도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주말엔 다 모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들을 위해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우리 이겼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들을 거라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더 커졌습니다. 저와 정미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어느 날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개선돼야 할 요양원 실태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입니다. 3년 전 저는 요양원에 갇혔습니다. 6개월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하다고, 용기를 줬다고 말해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악몽은 꾸지 않습니다. 가끔 요양원 생각이 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평화노인 요양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직원들도 사랑으로 일합니다. 정미숙은 좋은 원장이 됐습니다. 딸 수진이도 간호사가 되어 함께 일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요양원에 와서 봉사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이젠 다른 분들께 드립니다. 가끔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요. 괜찮다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가끔 언론에서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해, 요양원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방송에 나왔다고. 노인 인권 보호 청문회도 나갔습니다. 제 경험을 말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으려면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보, 오늘 길이네. 여보,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다 이겨냈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땅 68억 받았어. 아들들한테 나눠줬고 좋은 일에도 썼어. 요양원도 만들었어. 저 같은 사람들이 안 생기게. 여보, 당신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남편이 들을 거라 믿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그리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제 80세 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요양원에 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새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끔 대학에서 강연합니다. 저는 이선자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뻘 되는 나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년 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이야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냐고. 글쎄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말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작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에서 힘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6년 전 그 겨울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는 요양원에 갇혀 이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앨범을 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하루를 마칩니다. 내일도 요양원에 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고 정원을 가꾸고 평범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로부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종철,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7년이 더 남았습니다. 최민호, 10년형, 2년 후면 나옵니다. 김성진, 12년형, 4년이 남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7년을 살고 나왔지만 더 이상 요양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망가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2년 전 박종철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과 편지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저한테도 독이 되니까요. 평화노인 요양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현재 80분이 계십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정미숙은 훌륭한 원장이 됐습니다. 딸 수진이도 엄마처럼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평화 요양원은 이제 전국에 5개가 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운영됩니다. 법이 바뀌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불법 요양원에서 구조됐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삽니다. 일주일에 3번 여전히 봉사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전합니다. 현우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화목합니다. 도연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다 모입니다. 시끌벅적하지만 행복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이 순간들이 제 보물입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에 자주 갑니다. 다행히 건강합니다. 병원에 오면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끔 남편한테 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당신 자랑스럽지? 대답은 없지만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땅이었던 곳, 이제 아파트가 됐습니다. 가끔 지나가며 봅니다. 서운하진 않습니다. 이 땅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자, 할머니시죠? 네. 저 작년에 요양원에서 구조된 김영희예요. 할머니 덕분에 법도 강화되어 제가 나올 수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울었습니다. 기뻐서. 그런 전화가 가끔 옵니다. 감사하다고, 힘이 됐다고. 그럴 때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잡지가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활자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8년 전 저는 요양원에 갇혀 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84세입니다. 많은 나이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전합니다. 하루가 저뭅니다. 매일 보는 석양이지만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행복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머리도 하얗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이 좋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요. 하루를 마칩니다. 여보, 잘 자. 말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6세에 요양원에 갇혔습니다. 180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 이름은 이선자입니다. 8년 전 사망자로 지워졌던 이름. 하지만 이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8년 전 희망요양원 간호조무사였어요. 8년 전 요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된 요양원에서 일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